우리 커피를 한잔 하고 나갈까? 그럴까? 이게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리 추라. 잠깐만 좀 보자. 이게 연애 편지 아니가? 연애 편지는 누가 들을까 무섭다. 이 나이 무슨 연애고? 보고 싶은 민주 씨라며.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거 아니가? 그때 만난 그 남자 맞지? 그 남자 생긴 건 미련 곰탱이 같이 생겼더만. 이런 낭만적인 구석도 있네. 네가 좋아 죽겠다더나. 결혼하자더나. 아우 가시나 좋겠다. 그래 갖고 놀아라. 마음대로 갖고 놀고 제자리 갖다 놓으세요. 친구의 놀림이 싫지 않았던 강민주. 그녀는 분명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 남자를 만난 것은 2월이 막 시작될 무렵. 선한 외모와 말투가 호감을 주는 남자였다. 사실 별 기대는 안 하고 나왔었는데 이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민주 씨 참 예쁘시네요. 돈이라고 제대로 모았겠습니까? 버는 대로 쓰고 마시고 내 팔자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 씨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네요.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지지고 볶아도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그게 바로 잘 사는 게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야, 인생은 집에 가서 하셔. 한 남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강민주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너무나 당혹스럽기만 했는데 민주 씨, 인자 우리 고마 같이 사입시다. 우리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자꾸 이러시면 아휴 참 답답하네. 한 달이고 하루고 1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요 전차랑 4년 만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실패했어요. 그는 민주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뭐 좋은 얘기라고. 한 입을 듣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남남되고 자식하고도 생이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도 겁이 나고 또다시 실패할까 봐 망설이는 마음 내도 잘 압니다. 그렇게 다 알면서 다 아는 사람이 왜 이리 서두릅니까 서두르게. 당신이랑 살면 잘 살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고 당신이 좋으니까 내가 왜 이런 여자를 이제서야 만난다 싶어서 내가 지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민주 씨 압니까? 받아들일 수도 뿌리칠 수도 없었다. 또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자로 돌아온 강민주는 또 한 번의 사랑을 선택하게 됐다. 태식과 강민주는 각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처지에서 아는 사람이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첫 만남에서 호감을 갖게 된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여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태식은 정확한 거주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민주가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고 이 태식이 돈을 조금 보태는 식으로 해서 집을 구한 후 혼인 신고만 한 뒤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뭔 냄새고? 미역국 아이가? 아유 안 그래도 백가족이 등짝이부터가 내죽겠다 하고 있었는데 어이 맛있겠다. 거의 다 됐으니까 손 씻고 나오세요. 어. 왜 이럽니까? 씻고 오라니까.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더만 이 태식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네.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어디 당신 볼 한번 꼬집어 볼까? 꿈인지 아닌지. 얼른 씻고 와요. 꼭 다 씻겠다. 네 알겠습니다 마님. 빨리 씻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결혼을 망설였던 두려움 따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이 초라하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은 충분히 행복했다. 외로웠던 처지에 알뜰한 아내가 생겼고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생겼다.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이태식과 강민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행복하나? 옛날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마음고생도 다 떨쳐삐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이래 손 꼭 잡고 행복하게 살자.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란 자신이 있었다. 잘 살 수 있으리란 희망도 있었다. 그날의 사랑과 믿음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그로부터 4년 후 박 형사, 냄새가 심하네. 왔습니까? 얼마쯤 됐을까? 확실히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하루는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 신고한 사람이 집주인이라 했나? 예. 자, 여기 앉으시고요. 예. 지구대로 신고하신 분이 맞죠? 예. 며칠 전부터 여기 여자분이 안 보였다고 말씀하셨다던데. 그게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됐거든요. 아침에 운동을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하고 남편하고 보내놓고 뭐 청소 좀 해놓고 나면 여자들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11시쯤 되면 둘이서 항상 배드민턴을 쳤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라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아이고 참 이상타 연락도 없이 일할 사람이 아닌데 혼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안 나오고 하다못해서 아침에는 내가 여길 올라와 봤거든요. 그랬더니 문 앞에 우유도 그대로 있고 해서 민주씨! 어디 가면 간다고 이야기라도 하고 갔을 낀데 집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다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한 거거든요. 남자 물건은 하나도 없던 것 같은데 여자분 혼자 살았습니까? 아니요. 신랑이 있었는데 한 달 전쯤에 이혼을 했거든요. 신랑이 빚이 좀 있어가지고 둘이서 좀 투덕투덕거리곤 했었는데 그 남자가 어떤... 자신의 집에서 사체로 발견된 강민주.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날 오후 부산진 경찰서 폭력 3팀은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사체 부검 결과 강민주는 14일 새벽 누군가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수사팀은 강민주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펼쳐나갔다. 어떻게 됐노? 김동훈은 알리바이가 확실하던데 예.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야근하고 오후에 집으로 갔답니다. 그러면 김동훈은 제외하고 이태식의 문제인데 이태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지? 응? 강민주의 사체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이 나타나자 저희들은 사건 직후 행방을 감춘 전 남편 이태식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식은 강민주가 살해된 2월 14일 새벽 이후 자취를 감춰버렸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도를 찾던 저희 수사팀은 이태식이 도피 생활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퇴직금 문제로 반드시 회사에 연락할 것이라 판단, 이태식의 직장을 찾아가 동료 및 주변인을 상대로 은신처 추적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 경장 박모선입니다. 예. 예? 연락이 왔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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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 경북 청송 말입니까?
수사팀의 판단은 적중했다. 퇴직금 문제로 이태식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경북 청송의 한 모텔. 또 다른 곳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지체할 겨를이 없었다. 경북 청송에 도착. 그가 아직 모텔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수사팀은 잠복에 들어갔고 약 1시간 만에 이태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사팀은 이태식이 모텔 앞까지 오기를 기다려 검거를 시도하는데 이태식! 수사팀과 맞닥뜨리자 도주를 감행하는 이태식. 하지만 그에게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다.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만 이태식.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이들 부부에게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오늘도 자정을 훌쩍 넘기고서야 집으로 돌아온 이태식. 아이고 아직도 안 자고 있었더나. 지금 몇 시인데? 그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당신 이제 들어오노? 친구 좀 만난다 안 하더나. 이제 자지. 자. 이래놓고 잠을 자는 소리가 나오나? 내가 지금 이 속에 천불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이 또 와. 오늘은 진짜 그냥 안 넘어갈 기다. 말해봐라.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카드값이 500만 원이 나오노? 아이, 그냥 이래저래 좀 썼다. 이래저래. 오늘은 그런 말 소용없다. 그래. 술 좋아하는 사람 술값으로 200만 원 썼다 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현금 서비스 받아서 도대체 어디다 썼노? 빨리 말 못하나?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끊임없이 돈 문제를 일으켜온 남편.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 여보세요. 예, 제가 집사람인데요. 예? 얘는 무슨 얘? 내가 지금 영어 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돈 갚으라고 돈. 당신 남편이 빌려온 돈 말이야. 얼마나 되는데요? 700. 별로 많지는 않지. 아줌에 남편이 돈 땡겨 쓴 거 잘 모르는가 본데. 웃잖아. 당신 남편이 내 전화 요래조래 피하면서 안 받는 걸. 오늘 밤에 남편 오면 이야기 왔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신용불량의 사채업자까지 이제는 화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예, 여기 카드 회사인데요. 모레까지 입금 안 하시면 신용불량자로 처리되시거든요. 네, 대한카드입니다. 400만 원 입금해 주셔야 되거든요. 독촉장도 받으셨죠? 하루하루가 악몽이었다. 도대체 그 큰 돈을 어디에 쓴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에 강민주는 너무도 지쳐 있었다. 내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사람 도대체 와 그란다더노?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면서 돈을 왜 그래 우습게 아는지. 그래 이번에 또 무슨 일인데? 자기 혼자 지낼 때 사던 집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사기를 당했다나 어쨌다나. 자세히 말도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저번 달에 400만 원 빌려서 밀어 넣었다. 고생해서 몇 푼 모아놓으면 빚잔치 한다고 바쁘고 내 일에 우라통 터져서 죽겠어. 아휴 참 사는 게 다 와 이렇노. 결혼한다 할 때만 해도 이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가 싶었더만 그때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합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게. 그때 네가 좀 말리지 그랬노. 야, 2번, 3번 생각하라는 소리 듣기 싫다고 한 게 누군데? 아휴 참 인생이 괴롭다 괴로워. 모든 것에 의미를 놔버린 강민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고 강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나?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내 마음은 변함없다. 끝이 안 보이는데 생각만 하면 뭐하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 내 이제는 안 할란다. 아, 이 봐라. 이봐라 저봐라 해도 소용없다. 여기 도장 찍어라. 내가 살아보자 일을 악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뭐? 1,600만 원? 내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 봐라. 이번 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해결을 할게. 그래, 해결해라. 근데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고 해라. 그래, 보증 쓰지 마라. 돈 좀 빌려주지 마라. 돈 좀 헬프게 쓰지 마라 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귀에 못이 박혔겠다. 그런데 당신이라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할 사람이다. 내가 그걸 왜 이제서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민주야. 잘 살 자신 있다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그래 사람 혼을 빼놓더만. 이게 잘 사는 기가? 이게 행복한 기가? 이태식은 빚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채무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혼 이후 이태식의 해픈 씀씀이와 빚 때문에 강민주는 늘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정적으로 1,600만 원이라는 빚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민주는 결국 이혼을 요구하게 됐고 두 사람은 1월 23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이태식은 집에서 쫓겨나와 혼자 모텔 등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이혼 당하고 꼴 좋다. 그날도 신세 한탄을 하며 혼자서 술을 마신 이태식. 취한 이태식은 술기운을 빌어 강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보세요. 민주야. 저 민주야. 민주. 강민주는 전화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어째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이태식은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그날 이후 이태식은 틈나는 대로 강민주의 집을 찾아갔고 무관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다렸다. 비록 이혼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노력만 하면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거라고 이태식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면 갈수록 그녀는 더욱더 멀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강민주를 만나 다시 한번 설득해보고자 했던 이태식. 하지만 그는 집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리고만 있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던 바로 그때 오늘도 전화 왔더나? 안 오면 이상하지. 그냥 안말 하나 끊었다. 에휴, 그러고 보면은 그 사람도 참 인간적으로 불쌍한 놈이다.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뭐 네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잘해봐야 무슨 소용 있노? 술이나 마시라. 그런 얘기 그만하고.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찾아오고 전화하고 하면은 경찰서에서 바로 신고해피래. 그것도 일종의 스토킹이거든. 안 그러면 내가 뭐 따로 만나가지고 뭐 대충 선 좀 봐줄까? 어? 이제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뭘. 술 마셔라. 이래 술 친구 있으니까 좋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내를 설득하고자 찾아간 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된 이태식은 심한 모멸감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분노는 깊은 오해로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그래. 인자 보니까 돈은 핑계였고 결론은 남자였네. 네가 그놈이랑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내랑 이혼을 한 거였네. 그런 거였네. 강민주에게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태식은 그것이 이혼의 원인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을 혼자 방황한 이태식은 2월 14일 강민주를 술집으로 불러내 잠깐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사건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그날 밤 분노를 참지 못한 이태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강민주의 뒤를 쫓아가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빨리 가라니까. 안 가면 또 경찰 부를 끼다.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라고. 네 그놈이랑 무슨 관계고? 그놈이랑 같이 살라고 돈 핑계대고 내하고 이혼한 거 아이가? 머리가 있으면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그럼 억지 부리지 말고 문 열어봐라. 문 열어라 강민주. 경찰에 전화할 테니까 거기 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경찰을 핑계로 돌려보내긴 했지만 강민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했다. 인자 눈에 가시 같은 놈도 없고 우리 세상이네. 그 인간 떨고 내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민주야, 이리 한번 와봐봐. 아 참. 들어봐라 임마. 민준이는 빼는 게 매력이야. 얘 이것들을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한 이태식은 14일 새벽 결국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든 듯한 강민주.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자 이태식의 마음속엔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죽어라 이 나쁜 년아. 감정을 누르지 못한 이태식은 소리를 지르려던 강민주의 입과 코를 온 힘을 다해 힘껏 눌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시작됐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소란이 지나가고 쥐죽은 듯 고요해진 방에는 피해자와 범죄자만이 남아있었다. 강민주를 질식시켜 사망케 한 뒤 이태식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강릉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는 걸 염려한 이태식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장소도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전주에서 통영, 부산, 대구, 경주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태식은 경북 청송에서 덜미를 잡혔고 제2수사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